안녕하세요. 즐거운 주식 이야기 미스터 홍입니다. 오늘은 추세 추종 매매에 활용되는 기술적 지표 중에서 동키원 채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해요. 저는 사실 2주 전까지만 해도 동키원 채널이라는 것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제 구독자 중에 한 분께서 제 영상을 보시고 동키원 채널 기법에 대해서도 테스트를 해보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동키원 채널에 대해서 백테스트를 진행해 볼 거예요. 저도 동키원 채널이라는 게 좀 생소해서 네이버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역시 많은 내용이 검색이 되네요. 왜 이렇게 유명한 걸 저는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을까요? 이분이 바로 리처드 동키원이에요. 추세 매매를 주장했고요. 그러다 보니 추세 매매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4주 채널 돌파 전략으로 되게 유명합니다. 이 바로 4주 채널 돌파 전략이라는 것이 동키원 채널 매매 기법이에요.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해요. 매수는 언제예요? 최근 4주, 약 20영업일이 되겠죠. 최근 4주 동안 최고가를 상향 돌파할 때 매수합니다. 추세 추종이니까 당연히 올라갈 때 따라서 사야겠죠. 자, 매도는 언제 할까요? 매도는 반대예요. 최근 4주 동안 최저가를 하향 돌파할 때 매도를 합니다. 막 떨어진다 그러면은 과감하게 매도를 하는 거죠. 딱 봐도 추세 추종 매매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겠죠. 그래프를 갖고 좀 예를 들어 볼까요? 여기 보시면 주가가 이런 식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죠. 그런데 그 주가 상단과 하단에 채널이 그려져 있어요. 여기는 이 붉은색으로 표시된 이 채널 뭘까요? 상단 채널이겠죠. 과거 20일 동안의 최고가를 나타내주는 그래프입니다. 자, 밑에 여기 또 초록색 선이 있죠. 요건 뭘까요? 당연히 하단선일 거고요. 과거 20일 동안의 최저가를 그래프로 그려준 선이에요. 매수는 언제 한다고요? 과거 20일 동안의 최고가를 상단 돌파할 때 매수를 한다고요. 바로 이 시점이겠죠. 요 붉은색 채널을 돌파했죠. 요때 바로 매수를 하는 거예요. 매도는 언제예요? 초록색 선을 하향 돌파할 때 매도한다 그랬죠. 언제 하향 돌파합니까? 요때 하향 돌파하네요. 그죠? 그래서 요때 매도를 하는 거예요. 상향 돌파할 때 매수, 하향 돌파할 때 매도. 어렵지 않죠? 되게 쉬워요. 중요한 건 동키원 채널 지표대로 매매하면 돈을 벌 수 있는지 없는지예요. 그게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주 간단한 엑셀 작업으로 통계적으로 검증해 볼 거예요. 결과가 궁금하시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우선 코스피 지수 갖고 과거 한 20년 동안 동키원 채널 지표 갖고 매매하면 어떻게 됐는지 알아볼 거예요. 자, 2001년 1월 1일부터 하죠. 2001년 1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의 코스피 지수의 일봉 데이터를 엑셀로 가지고 올 거예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 데이터 저장, 엑셀. 자, 데이터를 갖고 왔어요. 여기 있는 대비율, 가격 이동평균선 이런 거 다 쓸모 없겠죠? 옆에 있는 거 다 지워버릴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건 시가, 고가, 저가, 종가. 사실 시가는 필요 없겠네요. 그래도 그냥 놔두죠. 요 4개 놔두고 나머지는 다 지웠어요. 자, 날짜를 한번 보시면은 최근 게 위로 가 있고요. 과거 게 맨 아래로 내려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분석하면은 분석이 어렵다고 말씀드렸죠? 어떻게 해야 돼요? 과거 게 위로 가고 최신 게 아래로 내려가게끔 그렇게 정렬을 해 줍시다. 자, 됐어요. 자, 이제 날짜가 과거부터 시작해서 최신까지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됐어요. 이 옆에다가는 우리 일간 수익률을 집어넣어 봅시다. 일간 수익률. 자,
자, 오늘 종가에서 전일 종가를 나누고 빼기 1 하면은 일간 수익률이 나오겠죠? 퍼센테이지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현해 주고요. 어떻게 된 거예요? 520.95포인트에서 521.43포인트 하루 동안 이렇게 올랐으니까 0.09% 오른 거 맞아요? 맞죠? 그죠? 1월 4일은 7.02%나 올랐네요. 완전 급등한 날이네요. 2001년 1월 4일이요. 이렇게 해서 일간 수익률을 다 표시해 줬어요. 그 다음에는 우리 상단 채널을 구해 볼까요? 자, 상단 채널 맥스라고 표시해 볼까요? 최대값이죠. 고가의 최대값, 과거 20일 동안의 고가의 최대값,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과거 20일 동안이니까 22열부터 시작해야겠네요. 자, 맥스 함수를 쓸 거예요. 는 맥스 써주고요. 가로 열고 과거 20일 동안 뭐의 20일? 고가의 매일매일 최고가의 과거 20일 동안의 최고가. 이해되세요? 자, C2부터 C21일까지. 자, 오늘의 최고가를 포함시키면 돼요, 안 돼요? C2부터 C22라든지 C3부터 C22까지 돼야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C2부터 C21까지예요. 그러니까 오늘이 2월 2일이면은 전일까지 해서의 최고가를 표시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자, 엔터. 자, 좀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B2 셀 가서 보기 틀고정 해 놓을게요. 자, 요거를 맥스 값을 맨 아래까지 쭉 내려줍시다. 됐죠? 자, 이제는 최소값 하단 채널 그려줄 거예요. MIN으로 표시할게요. 미니멈. 자, 여기도 똑같이 MIN 함수를 쓸 겁니다. MIN 쓰고요. 가로 열고 D네요. D죠? D열이죠. 저가가 D2부터 D21까지 해서 가로 닫고 엔터. 자, 이 D열 D2부터 D21까지의 최저값을 표시해 줬어요. 요거 밑에까지 쭉 내려봅시다. 자, 어때요? 요거는 맥스라고 표시했는데 뭐예요? 바로 상단 채널이에요. 요 미니라고 표시했는 거 요거 뭐예요? 바로 하단 채널이겠죠? 맥스는 바로 요 상단 채널 값이고요. 미는 뭐예요? 요 하단 채널 값이죠. 그죠? 코스피 지수의 상단 채널과 하단 채널의 값을 구해낸 거예요. 엑셀로 다시 돌아와서 상단 채널, 하단 채널 다 구했네요. 이제는 매매 신호를 구해낼 거예요. 자, 매매 신호라고 쓰고요. 자, 언제 매수 신호가 나와요? 맥스 값을 종가가 상향 돌파할 때 매수 신호가 나오죠. 자, 는 if문을 써서요. 가로 열고. 자, 종가죠. 종가가 맥스 값을 돌파해야 돼요. 종가가 커요. 뭐보다? 맥스 값보다. 그러면 매수 신호를 낼 텐데요. 매수는 2로 표시할 거고요. 매도는 마이너스 2로 표시할게요. 자, 매수를 했으니까 요거는 매수 신호니까 2로 표시할 거고요. 다시 콤마 if문을 써서요. 이번에는 종가가 더 작아요. 뭐보다? 최소값보다. 하단 채널보다 종가가 더 작으면 뭐예요? 요거는 매도 신호겠죠. 그죠? 콤마 매도 신호는 아까 마이너스 2로 표시하기로 했죠. 2도저도 아니면 0으로 표시합니다. 됐어요. 엔터 누르고요. 끝까지 다 채워놓읍시다. 자, 매매 신호까지 다 구해졌어요. 한번 쭉 내려볼까요? 매도 신호가 계속 나오고, 언제 매수 신호가 나오나? 요때 매수 신호가 나오네요. 2001년 4월 19일 날 첫 매수 신호가 나와요. 자, 2001년 4월 19일 날 매수 신호가 나오면 이 매수 신호는 언제 사는 거예요? 4월 19일 종가로 사겠죠. 그럼 4월 19일 날 보유하고 있는 거야? 보유하지 않는 거예요? 4월 19일은 보유하지 않는 거예요. 4월 19일 종가로 샀으니까 4월 19일 수익률이 4.32%인데 이 4.32%를 수익률에 포함시키면 안 돼요. 그 다음날 수익률부터 포함시켜야겠죠. 그죠? 왜냐면 4월 19일 종가로 매수할 거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위로 올라가서 여기는 보유 여부로 쳐볼게요. 자, 어떻게 구할 거냐면
역시 if문을 써야겠죠. 는 if문 쓰고요. 자, 전일자 매매 신호가 매수 신호면은 보유하고 있는 거죠. 다음날 당연히 보유할 거잖아요. 보유는 1로 표시할 거고요. 됐어요. 다시 콤마 쓰고 if문 한 번 더 써가지고 전일 매매 신호가 매도 신호면은 다음날은 당연히 보유하지 않겠죠. 보유하지 않으면 0으로 표시할 거예요. 됐죠? 여기까지 됐어요. 자, 이도저도 아니에요. 매수 신호도 아니고 매도 신호도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전에 있던 신호를 그냥 그대로 따라오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엔터. 끝까지 내려줘요. 자, 이제 보유 여부도 결정이 됐어요. 한번 아까 봤던 첫 번째 매수 신호 4월 19일 2001년 4월 19일 첫 번째 매수 신호가 나왔는데 볼까요? 요때 매수 신호가 나왔고 다음날부터 보유하는 거죠. 그죠? 4.32% 수익률 포함시키면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요거 포함시키면 안 된다 그랬어요? 언제부터 수익률이 포함돼야 돼요? 다음날. 요때부터 포함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매수 신호 난 종가에 사서 그 다음날부터 보유하고 있다가 언제 매도가 일어날까요? 쭉 봐요. 자, 요때 매도가 일어나네요. 2001년 6월 26일 날 매도 신호가 나옵니다. 자, 요 매도 신호 나온 날 종가로 매도하겠죠? 요 날 보유하고 있어요? 안 보유하고 있어요? 종가에 매도하는 거니까 이 매도 신호 나온 그날은 보유하고 있는 거죠. 그죠? 요 수익률 반영해 줘야겠죠. 그죠? 네, 그래서 요렇게 계산이 돼요. 자, 매매 신호하고 보유 여부까지 전부 다 구할 수 있었어요. 자, 이제 우리는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자, 과거 20년 전에 그냥 코스피 지수를 매수해서 지금까지 계속 홀딩했으면 어떻게 됐는지 계좌 상태의 그래프를 그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코스피 지수를 동키원 매매로 매매를 했을 때 계좌가 어떻게 됐는지 그래프를 역시 그릴 거예요. 자, 기준가는 100으로 합니다. 100 써놓고요. 홀딩 계좌의 그래프는 어떻게 구할까요? 는 쓰고 요거 위에 거 곱하기 가로 열고 1 플러스 여기는 일간 수익률 있죠? 이 일간 수익률을 계속 누적해주면 되겠네요. 봉리로 이렇게 하고 가로 닫고 엔터. 자, 요게 바로 홀딩 계좌 그래프 그릴 수 있었어요. 자, 동키원 매매는 어떻게 돼요? 자, 보유 여부가 여기 있죠? 보유할 때만 일간 수익률을 누적해주고 보유하지 않았을 때는 일간 수익률을 누적 안 해주고 그냥 위에 거 갖다 쓰면 되는 거예요. 자, 요거는 위에 거 곱하기 1 플러스 일간 수익률. 근데 보유했을 때는 1로 표시했고 보유 안 했을 때는 0으로 표시했잖아요. 곱하기 보유 여부를 한 번 더 하면 되죠. 보유를 안 했으면 0을 곱할 거니까 0이 될 거고 보유를 하면은 1을 곱하는 거니까 일간 수익률을 계속 누적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가로 닫고 엔터. 자, 이렇게 홀딩과 동키원에 홀딩했을 때와 동키원으로 매매했을 때의 계좌 그래프를 구할 수가 있었어요. 한번 볼까요? 어떤 그래프가 나올까요? 요런 그래프가 나오네요. 자, 파란색 그래프는 어때요? 파란색 그래프는 홀딩 했을 때 계좌의 그래프고요. 요 주황색 그래프는 뭐예요? 동키원으로 매매했을 때 계좌의 그래프예요. 요 밑에 숫자를 날짜로 바꿔줄게요. 한번 볼게요. 홀딩 하면은 2001년 언제죠? 위로 한번 가볼까요? 자, 2001년 2월 1일부터 매수해서 홀딩을 하게 되면은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현재 100으로 시작해서 367.364니까 267%의 수익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파란색 그래프로 나타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동키원으로 매매했으면은
100으로 시작해서 411.3005가 되어 있으니까 약 311%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었네요. 267% 대 311%. 동기업 매매가 조금 더 유리했다라는 거 아실 수 있습니다. 막 근데 엄청나게 유리하진 않네요. 그죠? 요걸 갖고 조금만 더 자세하게 한번 분석해 볼까요? 자, 어때요? 과거에는 동기업 매매가 굉장히 효과적이고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죠? 언제까지요? 이때까지는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후부터는 동기업 매매가 되게 형편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기본적으로 동기업 매매 같은 경우는 추세 추적 매매예요. 그래서 이렇게 추세가 살아났을 때 굉장히 수익률이 좋고요. 추세가 죽을 때도, 그러니까 하락 추세가 시작됐을 때도 미리 시장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하락을 방어하는 역할도 해요. 다시 추세가 살아나면은 또 수익을 거두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요 기간이요. 요 기간이 무슨 기간이죠? 횡보하는 기간이에요. 옆으로 계속 추세가 안 나타나고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계속 횡보하죠. 횡보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매수했다 손절했다 매수했다 손절했다 매수했다 손절했다 계속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동키원 채널로 매매했던 계좌 그래프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계속 손실이 나네요. 그죠? 자, 이거는 동키원 채널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추세 추적 매매 기법에서는 다 발생되는 현상이에요. 자, 다시 엑셀로 돌아와서 그러면은 홀딩은 267%를 벌었다고 했고요. 동키원 매매는 311%를 벌었다고 했어요. 그럼 별부 차이 안 나니까 뭐 그냥 뭐 왔다 갔다 샀다 팔았다 할 바에는 괜히 수수료 내고 이럴 세금 내고 이럴 바에는 그냥 홀딩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저도 뭐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우리 효율성을 한번 좀 검증해 볼게요. 홀딩은 과거에 며칠 동안 홀딩을 하고 있었을까요? 총 4,821일 동안 홀딩을 해서 267%의 수익을 냈네요. 그죠? 여기 보이시나요? 4,821 한번 볼게요. 는 카운트 4,821일이죠. 그죠? 4,821일 동안 홀딩한 거예요. 그 다음에 동키원은 어때요? 며칠 동안 보유하고 있었을까요? 썸함수 쓰면 되겠죠. 이 보유 여부에 보유했을 땐 1, 안 했을 땐 0으로 표시했으니까 2709일 동안 이제 보유를 하고 있었네요. 아, 이거는 총 보유 기간이에요. 근데 여기 수익률 어떻게 구했죠? 홀딩 수익률은 어땠어요? 요거 나누기 100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267%. 요거 동키원의 수익률은 111 나누기 100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됐죠? 자, 홀딩 수익률은 267.36, 동키원은 311.30. 근데 보유 기간은 어땠어요? 4,821일 동안 보유를 했고요. 동키원은 2,709일만 보유를 했어요. 그럼 일평균 보유 일평균 수익률이요. 한번 볼게요. 그냥 산술평균으로 구해봅시다. 267.36 나누기 4,821일 0.000555%로 바꿔주면 0.06%, 얘는 0.11%. 자, 어때요? 효율적인 면에서는 동키원이 훨씬 더 괜찮다는 거는 아실 수 있겠죠. 그죠? 약 2배 가량 동키원이 더 효율적이었어요. 총 수익률은 동키원이 약간 더 좋지만 보유 일수는 거의 홀딩한 것보다 절반 정도밖에 안 되죠. 그죠? 보유일 일평균 수익률은 당연히 양 홀딩 했을 때보다 훨씬 더 높은 거죠. 그죠? 자, 이번에는 우리가 지수 갖고 해봤으니까 지수 말고 종목을 갖고 한번 해볼까요?
삼성전자를 집어넣어 보도록 해요. 우선 삼성전자 자료를 다운받을게요. 역시 똑같이 2001년 1월 1일부터 해서 현재까지 2020년 7월 31일까지예요. 데이터를 다운받고, 옆에 있는 거 다 필요 없다 그랬죠. 그 다음에 날짜를 과거부터 현재까지 오름차순 정리한다 그랬죠. 됐어요. 요거를 갖다가 붙여 넣을 거예요. 여기다가 갖다 붙여 놓으면 되겠죠. 한번 볼게요. 컨트롤 V 눌렀어요. 자, 이제는 코스피 지수가 아니라 삼성전자를 갖고 홀딩했을 때와 동키원 매매했을 때의 그래프를 보시게 될 거예요. 밑으로 내려보죠. 자, 요거예요. 파란색 그래프는 삼성전자를 2001년 2월 1일 날 매수해서 현재까지 홀딩했을 때고요. 요 주황색 그래프는 삼성전자 종목을 동키원으로 매매했을 때의 매매 그래프입니다. 효율적인 것은 동키원보다 그냥 홀딩했을 때가 더 효율적이네요. 그죠? 갑자기 동키원에 대한 신뢰도가 확 급락하네요. 자, 이번에는 또 다른 종목 해볼까요? 현대차 어떠십니까? 자, 현대차 해볼게요. 이제는 현대차로 그래프가 바뀌었어요. 주황색 그래프는 현대차 종목을 갖고 동키원 매매했을 때, 파란색 그래프는 현대차를 그냥 홀딩했을 때 계좌의 그래프예요. 우리 효율성 볼까요? 동키원을 매매하나 홀딩을 하나 효율성에 별 차이가 없네요. 그죠? 과거에 동키원 매매를 했을 때 수익률이 좀 좋았던 종목도 있어요. 바로 SK 하이닉스예요. 요거는 SK 하이닉스예요. 보면은 홀딩을 했다면 SK 하이닉스는 마이너스 28.7%, 일평균 마이너스 0.01%의 손실이 났을 텐데, 동키원으로 매매했다면 총 수익률이 무려 960%이고 일평균, 보유 일평균 수익률은 0.39%예요. 와, SK 하이닉스 같은 종목은 정말 동키원 갖고 매매했으면 과거 20년 동안 괜찮은 성과를 얻을 수가 있었네요. NC소프트라는 종목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 V 눌러서, 자, 요거는 NC소프트예요. 어때요? 괜히 동키원 매매한 거죠. 그죠? 그냥 홀딩하는 게 훨씬 낫죠. 그죠? 동키원 매매를 했다면 2721일 동안 보유를 했고요. 374% 밖에 수익을 못 거뒀을 거예요. 그냥 홀딩을 했다면은 4821일 동안 보유하면서 3175%의 수익률을 거둘 수가 있었어요. NC소프트를 동키원 갖고 매매했다면은 정말 억울하겠죠. 그죠?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살펴볼게요. 요거 매수 신호는 이렇게 20일 동안의 최고가를 갖고 내는데요. 매도 신호는 요 20일이 아니라 10일간의 최저가로 매도 신호를 내면 더 좋아질 거라고 또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검증을 하고 싶다면 요거를 10일 동안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즉 D2부터 D20일까지가 아니라 D12부터 D21까지 이렇게 해서 내려주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맥스 값은 20일 최고가를 갖고 상단 채널을 구성했고요. 하단 채널은 어떻게 해요? 과거 20일 동안의 최저가가 아닌 과거 10일 동안의 최저가 갖고 하단 채널을 만든 거예요. 이렇게 해서 검증할 수도 있어요. 그냥 10일이 아니라 5일로 하면은 또 바꿔주면 되겠죠. 그죠? 뭐 30일로 할 수도 있고, 뭐 다 원하시는 대로 바꿔서 검증해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특별히 좋아지는 것 같지는 않네요. 그죠? 20일로 했을 때보다 오히려 더 안 좋아졌네요. 그죠? 어쨌든 다시 20일로 바꿔놓고, 이렇게 바꿔놓고
우리가 지금까지 해본 거 잠깐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이건 동키원으로 매매하면 되게 좋았겠네요. 그죠?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괜히 쓸데없이 동키원으로 매매한 거죠. 그냥 홀딩하면 될 것을 갖다가 어떤 종목은 동키원으로 매매하는 게 더 좋고요. 어떤 종목은 그냥 홀딩하는 게 더 좋아요. 동키원에 대한 제 생각이요. 글쎄요, 막 그렇게 굉장히 유용한 전략 같지는 않아요.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0종목의 리스트예요. 2020년 7월 31일 기준입니다.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삼성전자부터 해서요, 이렇게 총 100개 종목을 갖고 왔어요. 제가 지금부터 이 100개 종목을 전부 다 여러분들한테 그래프를 보여드릴 거예요. 1초에 한 종목씩 다 가게끔. 자, 동키원 매매를 했을 때랑 홀딩 매매를 했을 때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지 100개의 그래프를 한번 감상해 보시고 여러분도 한번 판단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100개 종목은 전부 다 일일이 엑셀로 100번을 돌린 건 아니고요. 파이썬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한 번에 좀 다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감상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100개 종목을 전부 다 살펴봤어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저는 글쎄요, 동키원 채널 매매 방법에 대해서 막 끌리거나 굉장히 엄청난 비법이나 뭐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는 않네요. 여러분들도 뭔가 각자 생각하는 게 있을 거예요. 뭐 제가 꼭 정답은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중에서 뭐 이런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식으로 막 주장하는 내용들이 막 넘쳐나요. 실제로 정말 수익 나는지 한번 검증해 보고 매매를 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